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전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셨고요. 현재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학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학주 교수님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하셨을 때 정말 많은 높은 평가를 받으셨던 정말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예, 좀 많은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현재 그 가장 핫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있죠. 비디오 스트리밍의 아주 강자인데요.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먼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나요? 글쎄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예, 그러니까 가입자를 많이 모아서 많이 성장을 하다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맞춤형 서비스의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 그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쪽의 컨텐츠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람을 일단 모으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뛰어들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가 디즈니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가입자만 모아서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돈을 쓰면서 컨텐츠 사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아직도 이 컨텐츠 사느라고 지금 빚을 내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 디즈니 같은 데는 원래 그 넷플릭스에다가 컨텐츠를 파는 업체였었거든요. 근데 경쟁자로 돌변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가입자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신경제가 떠오르면서. 근데 그 가입자만 모아서 결국 비즈니스가 될 거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넷플릭스는 그래도 이제 돈을 써가지고 컨텐츠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자산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경우는 우버라든가 위웍 이런 데는 열심히 돈을 쓰면서 지금 가입자 모아요. 근데 왜 거기 있어야 되는지를, 남아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배달 관련된 그런 이 가입자 앱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데 그다음 중국 같은 데는 저기 루이스 인 커피인가요? 그런 데도 사실 커피 파는 게 아니라 배달을 파는 거죠. 예, 근데 과연 그런 데가 나중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입자 모으는 것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장 선점 효과는 있지만 그때까지만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다른 데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차별성,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거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비즈니스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앞으로 이제 누구나 컨텐츠를 사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가 결국 디즈니나 컴캐스트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를 가치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는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확실한 컨텐츠 제공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도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 채널 가운데 ESPN이라든가 그러니까 남이 그냥 완전히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해외 투자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정보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묻어놓고 그냥 오래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요즘 신경제로 해서 유니콘 기업들이라고 막 떠오르는 기업들을 대부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위워크든 우버든 기업 가치 밸류가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게 약간 거품이 많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위워크도 최근에 IPO가 이제 신규 상장에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아무런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지는 그 시가 결국은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그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투자자분들이 눈치를 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넷플릭스가 뭔가 그 현재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왜냐면 이제 아주 막강한 컨텐츠 경쟁자들이 아예
직접적인 라이벌로 바뀌어버리니까 네. 이 상황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냥 가입자 모으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근데 시장을 이제 처음에 선점을 했고 그 좋은 컨텐츠를 미리 다 선점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그런 early mover advantage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난국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저 같으면은 이제 컴캐스트나 뭐 디즈니 같은 데를 롱하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갖다 숏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뭐 디즈니가 됐든 이런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은 스튜디오들은 앞으로 갈수록 인기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람들이 노령화되면서 이제 은퇴하고 시간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돈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는데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여러 식구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VOD 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시간을 갖다 좀 즐길 수 있는 게 그런 정도죠. 과거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나 컨텐츠 보고 아이들은 밖에서 이제 뛰어놀고 뭐 이런 삶의 어떤 패턴이 진행되다 보면은 역시 그 드라마나 영화 컨텐츠의 인기는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국의 한류에 대한 그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좀 뭐라 그럴까요? 좋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세계적으로. 이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제작업체들이 이제 여러 군데 생기고 뭐 대형화되고 있는데 투자할 만한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는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네. 그러다 포기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역시 그 이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려받아서 이제 즐기는 거니까 쌉니다. 일단 다운로드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무조건 큰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세계 인구의 한 뭐 60%를 갖고 있으니까 아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중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한국의 그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중국 시장이 탐이 나지만 항상 한국을 거쳐서 하겠다. 뭐 이런 넷플릭스도 사실 그런 주의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 콘텐츠 드라마 뭐 이런 업체들을 좀 인수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 기업 지배 구조 위험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모든 기업의 가장 기초가 윤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접근 불가능한 뭐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경영자들의 어떤 그 윤리, 회사 운영하는 윤리 의식이 그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에 YG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한류라는 게 결국 마약과 섹스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게 어떤 주주와의 신뢰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무너지다 보면 저는 이런 데는 투자 안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미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스튜디오 쪽과 관련된 이러한 그 회사들에 대한 가치는 좀 높게 보시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아직은 기본적인 것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이 이런 콘텐츠 산업으로 우리 말은 정말 콘텐츠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미래는 먹거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한국의 미래 성장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컨텐츠가 저는 뭐 이 컨텐츠를 일단 이 한국이 이 산업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다친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그 심리를 잘 어루만져 주었던 만약에 그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없었으면 아마 이제 뭐 폭동이 나도 여러 번 났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가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은 되는데 이제 조금 더 그거를 좀 배분을 얼마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정권이 뭐 5G 그 통신망을 좀 일찍 깔지 않습니까?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좀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표출할 수 있고 그거를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그 5G망 안에서 갖춰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반 산업이 일단 활성화되면 그렇죠. 네, 쉽게 다운받고 뭐 보기가 좋으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새 신경제 관련해서 기업들 뭐 많은 벤처 기업들도 떠오르고 있고 하는데 대부분 그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미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투자를 유치해서 영위하는 게 가입자 수 가져간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교수님은 가입자 수보다는 그 어떤 수익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이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펀드 매니저를 할 때 딱 그 이 기업의 성장 과정이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입기나 성장기 초기에 있는 기업들 발리에이션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첫 번째는 코어 컴피텐시,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핵심 경쟁력이라는 것은 남이 모방할 수 있는 나만의 차별성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커질 산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블루오션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죠. 만약에 블루오션으로 갈 건데 거기서 핵심 경쟁력이 있어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면 그 큰 시장을 다 먹으니까 초기에 조금 비싸게 사도 상관없다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확실하면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요즘 우리가 이제 보통 4차 산업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분야의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이 이렇게 떠오를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을 보면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미리 나중에 성공할 것 같은 이제 시작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혹은 몰라 이게 언제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니까 네. 여기는 지금 아직 투자할 때가 아니고 지켜봤다가 정말 나중에 그 생존 게임에서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라고 하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 그 타이밍, 그러니까 주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식 그 회사를 성공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자산 운용을 하다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별로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비상장 회사를 한번 사봤어요. 근데 공부한 만큼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그런 거 하려면 나랑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간 건데 지금도 사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애들도 가르치지만 제가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각 분야의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AI 컨텐츠 그러니까 그쪽에 여러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서 사실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든 것도 꽤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초기에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업들을 사는 게 가장 싸게 그 주식을 구입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어느 게 뭐 여기는 그야말로 벤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분산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아까 말씀드린 핵심 경쟁력 그런 것들을 막 그 DNA를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실패 확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가장 좋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4차 산업 혹은 뭐 미래 네. 유망 산업에 대해서 미리 얼리 스테이지서부터 좀 관심 그렇죠. 갖는 거. 예. 네. 네. 뭐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